세력이죠. 한국 사회에서 의미 있는 개혁은 전부 다 보수 세력이 만든 게 진짜 의미 있는 개혁 아닙니까? 첫째, 대한민국 국민국가를 만든 거, 국민국가를 만든 거, 산업화를 한 거. 산업화 이상의 개혁이 있습니까? 인류 역사상 산업혁명 이상의 개혁이 있습니까? 산업화한 거, 민주화한 거, 민주화한 거. 그 다음에 요새 또 관심을 이명박 대통령처럼 말이지 서민들한테 관심을 또 가지고 이제는 뭐 어제는 보니까 운전면허 취소돼도 서민인 경우에는 뭐 서민인 경우에는 봐주겠다고 이 정도로 하니까 한국의 보수 세력처럼 개혁적인 사람이 없습니다. 더구나 지금 통계 보면은 UNDP 삶의 질 통계 있잖아요. 그 최신 통계 보면 한국이 삶의 질 25위입니다. 25위예요. 177개국 중에서 25위. 25위. 우리가 한때 모델로 삼았던 모델이 아니라 딱 벤치마킹 하려고 했던 60 몇 초에 파키스탄 필리핀과 비교를 파키스탄 필리핀 오늘날의 삶의 질 25위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그 다음에 포린 팔릿이라는 미국 잡지가 요새 매년 발표하는 게 실패 국가 랭킹을 발표해요. 거기 보면은 세계 170여 개국인데 한국은 성공한 나라로 치면은 거기도 25등이더라고요. 그게 12개 그 채점 항목이 있는데요. 인권 부분에서는 한국의 점수가 불란서보다 높아요. 세계에서 인권이 가장 잘 보장되고 있는 나라다. 그 다음에 균형 개발 부분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. 자, 그럼 이 두 개 딱 보죠. 세계에서 균형 개발과 인권 부분에서는 한국은 더 할 것도 없다. 불란서 수준이고 저 이다고 하는데 국내에서 친북 좌익들은 양극화라는 말을 만들어내 가지고 빈익빈 부익부의 나라로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? 또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한국이 세계에서 인권 부분에서 조롱을 받는 나라가 되고 있다. 인권위원장이라는 자가 전 인권위원장이라는 자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어요. 그래서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은 자랑할 것밖에 없는데 다만 그래도 문제를 하나 따진다면은 세계 어느 나라 보수 세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체제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싸우는 기술은 좌파들한테 당할 수는 없지. 대중운동을 통해서 싸우는 것은 그리고 한국 보수 세력은 다 개별적으로 개성이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뭉치지는 잘 않습니다. 좌파는 뭉치는 데 선수지만 이렇기 때문에 소수의 좌파들의 그 선동에 멱살이 잡혀가지고 끌려가고 있는 상태지. 그리고 혹시 조 대표님은 친북 세력이 제거되면 예를 들면 사라지면 그럼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그 이 다양성을 인정하시는 겁니까? 예를 들면 사상적 다양성.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헌법을 믿는데 사상적 다양성을 인정 안 하는 건 법이야. 그러니까 내가 인정을 하든 말든 우리 국가가 또 인정해주고 있지 않습니까? 다만 너무 인정해주고 있지. 너무 인정해주고 있지. 아니 지금 독일도 통일된 다음 지금도 공산당을 불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? 한국은 사실상 공산당 활동을 지금 합법화해 놓은 거 아닙니까?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한국에서 공산당 활동이 합법화되어 있지 않습니까? 연방제 통일을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대낮에 이 중앙부처가 밀집해 있는 이 근방을 외치면서 돌아다녀도 잡아가는 사람이 없는데 이 이상의 자유는 그것은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죠. 근데 예를 들어서 북한 체제가 붕괴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통일이 됐을 경우 말입니다. 그래서 됐을 경우에 이제 그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금 조 대표님 그 기준으로 보면 헌법을 부인하는 세력은 이제 사라지는 거고 그러면 이제 한반도 내에서 예를 들면 다양한 뭐 예를 들면 정당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자기 사상적인 뭐 나는 지금 난 좌파 예를 들어서 나는 가능하면 더 평등한 세상이 더 원한다라든가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부인하시는 건 아니에요? 그거 부인하면 대한민국 헌법을 부인하는 거죠. 세상에 그런 거 부인하는 보수세력은 없습니다. 다만 반역자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. 좌파를 하더라도 좀 고운 좌파를 해란 말이죠.
그러니까 애국 좌파를 해라 이 말이에요. 애국 좌파. 왜 반한 좌파를 하느냐? 왜 반역자한테 쫄개가 되는 그런 좌파를 하느냐? 그런 좌파 말고 제대로 저 브란트와 같은 좌파를 해란 말이지. 이거 사회민주주의 그런 다 허용하고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왜 민노당 같은 이런 종북 좌파를 하느냐? 결국은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제일 큰 문제는 결국 분단에서부터 시작된 이 북한 정권의 수립과 그리고 또 북한 정권이 아마 1960년대까지 우리보다 잘 살았다고들 하던데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세습 권력을 세습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 폐쇄 경제를 하면서 자기 국민들을 굶어 죽이고 뭐 이렇게 해외로 도망 나가게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분노감을 느끼시는 거군요. 같은 동족으로서 어떻게 저를 동족으로서뿐만이 아니고 인간으로서 뭐 인권의 측면에서라든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그런 걸 보면서 그러한 것들을 갖다 인정하고 그걸 추종하는 세력은 도저히 그건 같이 할 수 없는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. 아니 뭐 통계를 몇 개 들면 명백한 거 아닙니까? 김일성이가 동족을 치기 위해서 스탈린 모택동으로 도움을 받아가지고 외세를 끌어 들어가지고 동족을 쳤습니다. 그래서 나갔던 미군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? 그 과정에서 국제전쟁터를 만들어가지고 300만 명 죽였어요. 그 다음에 김정일이는 저 집단농장만 개방하면 될 텐데 또 1년에 3억 달러만 써가지고 옥수수 200만 톤만 수입했으면 됐을 텐데 그걸 안 해가지고 300만을 사실상 굶겨 죽였잖아요. 그 다음에 강제수용소에서 지금까지 100만 명 죽었다는 외부의 통계가 있습니다. 합치면 700만이에요. 700만을 죽인 북한 정권. 수명을 북한의 평균 수명이 60한 5세, 남한이 80세. 수명을 15년이나 짧게 한 사람. 그리고 우리가 해방됐을 때 남자 평균 키가 165cm였습니다. 북한 남자 평균 키가 지금 160cm. 난쟁이로 만든 사람. 어떻게 이런 악마적 인간을 추종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. 또 이런 악마적 인간에 대해서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중립화할 수가 있느냐. 그러니까 김정일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으면 그것은 한국인이 이기 전에 인간이 아닌 거 아닙니까? 인간이 아닌 거 아닙니까? 아니 제가 무슨 특별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이런 아니 왜 히틀러보다 더 김정일이 더 나쁜 놈 아닙니까? 근데 왜 북한 핵 문제가 생기고 미사일 쏘고 북한에서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앞장서가지고 남한에서 밥 잘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면서 왜 북한 편을 듭니까? 그 북한 편을 드는 사람 중에 전직 북한이 아니죠. 북한 정권 김정일 편을 드는 자 중에 전직 대통령도 있고 현직 국회의원도 있고 교수도 있고 신부도 있고 스님도 있고 이렇다면은 이 대한민국 위기 아닙니까? 박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의원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온건한 그런 입장을 보이는 걸로 보이는데요. 또 미디어법과 촛불 시위 등에서도 보수와는 다른. 예를 들면 박사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촛불 시위에 참여하기도 했고 미디어법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는데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?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표는 보수의 어떤 스타 같은 그런 인기를 얻고 있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 결국은 그 어떤 자기의 이해관계라는 것들이 다 선행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들긴 하는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?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그건 뭐 어떻게 그건 마음속에 제가 안 들어가서니까 모르겠지만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만 본다면은 2002년 초에 그 한나라당으로 있을 때 그분이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? 탈당하기 전이죠. 북한에 가서 김정일을 만났습니다. 김정일 만나고 사진 찍고 와가지고 김정일하고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. 그 뒤부터 이상하게 북한 비판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. 북한 비판을 원론적으로 하긴 합니다. 그러나 본질적인 비판을 안 하고 특히 북한 비판이라는 것은 김정일 비판이에요. 김정일 비판 안 하면 북한 주민 비판할 수가 있습니까?
북한 주민보고 왜 당신들 미사일 개발하냐고 비판할 수 없잖아.